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런던장, 뉴욕장, 오늘 아침 아시아 시장 위태위태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골드는 5,000불이 무너졌고 실버 역시도 80불이 무너졌다가 다시 5,000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거의 저점을 한번 터치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골드 기준으로 봐보면 등락은 있었지만 그 행보 있죠. 어제 아침자로 똑같습니다. 실버도 비슷하고요. 어제 등락은 굉장히 심했지만 어제 아침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오히려 소폭 상승한 이런 이제 흐름이다. 어제 하루는 오전에는 하락할 줄은 어느 게 예상이 되죠. 주말장에서 어쨌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아시아 오전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어제 런던장 들어와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방송할 시간이었죠. 끝나고 나서도 77불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1.5불까지 올랐거든요. 이 구간만 따지면 엄청 크게 올랐죠. 예. 오히려 코맥스 시장에 반등을 하는 이런 기현상이 있었죠. 자, 어쨌든 다행이고요. 지금 박스권 바닥이었는데 박스권 바닥을 지금 차고 내려갔으니까 불안했죠. 예. 그 다음에 이 골드 같은 경우가 이게 300일 선이에요. 300일 선. 300일 선이면 1년치라고 봐야 되겠죠. 1점 밑으로 지금 빠졌어요. 300 이평선 밑으로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어제 4,970불까지 빠졌거든요. 다행스럽게 5,000불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5,100불대까지는 밀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어제 상황에 따라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박스권 이탈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70불, 77불 터치를 하고 반등하는 게 다행입니다. 예. 78불, 78불 여기가 78불 대가 딱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 바닥이죠. 예. 이 바닥은 이게 어제 잠깐 무너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차하는 순간, 제가 어제도 그랬죠. 손절할 수도 있다. 예.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때는 완전 투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너지죠.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다시 80불대 안으로 지금 다시 진행돼 들어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박스권 밑에 저점 박스권 안에 박스권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봐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실버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닥이라 봐야 되겠죠. 여기가. 예. 근데 이게 무너졌다. 어제 잠깐 무너졌어요. 예. 78불 80센트. 앞전에 박스권에서도 계속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을 받았거든요. 어제 그게 최근 들어서 이게가 가장 저점이라 봐야 되는데 이게 어제 무너졌으니까. 예. 그 다음에 72불 때 전체 박스 72불 한 50센트가 빠진다라고 보면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예. 네, 다행스럽게 어제 다시 반등해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다행이고요. 골드가 300일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300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어제 4시간 봉 봐보면 빠질 때 한번 봐보세요. 감해두권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더 빠졌다. 그러면 투매가 일어나겠죠.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반등하고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포인트 밑으로 빠졌죠. 99.707. 예. 그래도 지금도 높아요. 어제 지금 이게 뭐 15분 봉인데 30분 1시간 봉을 보면 지금 뭐 어제 그 뉴욕 마감장에는 99.340, 390까지 빠졌습니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환율도 지금 어제 1486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1486원대. 이제 아시아 시장 시작하면서 바로 치고 올랐죠. 자, 뭐 시장은 많이 출렁거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이 중동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거나 어떤 악영향이 왔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린다라는 것이 그냥 여설이 차트의 시황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죠. 지금 국제 유가가 그 뉴욕 마감장에는 92불까지 빠졌어요. 지금 94.65, 100불에서 100불 터치 99불대에서 빠지긴 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당분간 80불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역건이 마무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80불 위에서 놀지 않을까요? 예. 그게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뭐 전체적인 뭐 이 상황은 전쟁 상황과 맞물려 있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전쟁 내용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은 80불대 유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석유 생산을 많이 줄였잖아요. 생산해가지고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병목 현상이 일어났죠. 예. 지금 뭐 재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그때 이야기로는 한 달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비축유 이 방출하더라도 방출하기 시작했죠. 아시아부터 방출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한 4% 정도 영향이 있다니까 크게는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석유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 보니 탱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을 줄였죠. 그만큼이 지금 공중에 비는 거죠. 재고가 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다 채우고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80불 위에서 놀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석유에 관련된 모든 자재, 원자재, 뭐 석유에 관련된 모든 원부자재, 우리 일상생활에 석유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있나요? 물, 곡식 외에는 플라스틱부터 뭐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게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60불에다 80불 수치로 따지더라도 거의 40% 가까이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래도 이 지금 고금리인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 정책을 쓸까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장사에도 남는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딱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환율은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머리가 아파지죠. 지금 고금리에 디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그렇게 매수 앞을 보고 시황을 봐야 된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고 일자리가 없고 산업이 다운되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자, 그럼 돈을 풀어야 되겠죠. 돈을 풀면 유동성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면 더 인플레이션 올라가겠죠. 긴축 정책 쓰겠죠. 지금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아시아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유류를 많이 수입해가 쓰니까 아시아에서 책임져야 이 연합국에 참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시아보다도 물론 직격탄은 아시아가 맞겠지만 아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올라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가는 미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런 어떤 구조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는 이란하고 미국 이 전쟁을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를 들어간 거죠. 그냥 실기를 한 거예요. 오판을 한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진정될 만하니까 또 이런 중동 사태로 기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란이 문제잖아.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또 달았는데 뭐 아마 성조기 쪽인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누가 할 거냐. 그거는 군사적인 얘기고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제 정책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중국과 손잡아야죠. 왜? 미국은 시장을 갖다가 이 꽁꽁 틀어막는 그런 지금 시장을 형성해가 가는 것이고 중국은 개방 정책을 쓰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제조 부품 같은 경우 자, 한중일이 안 묶여 있는 게 없어요. 예, 미국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걸 무역 분쟁의 소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공과대학이 있죠. 네. 거기에 학부생부터 시작해서 졸업생까지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니까 10년 후가 되면 오히려 지금 개발 시스템이나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봐보면 중국이 훨씬 앞선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액션이 빠르겠죠. 예, 정책적으로. 한편 저도 제가 GDP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 가보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중국이 반도체가 왜 저렇게 빨리 따라오겠습니까? 자, 흔히 하는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빠르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빨리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뭐 어떤 하나의 그 이미지처럼 외국인들의 봐보면 박혀 있는데, 우리나라도 봐보면 뭐 지금 솔직히 정치가 가장 후지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지금 많이 개선을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봐보면 정치는 굉장히 후진국이거든요. 자, 일본 한번 봐보세요. 일본 정치적으로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예. 지금 정치가 후진국이니까 사회가 발전을 못 하잖아요. 예. 원래 딱 일본의 스타일 그렇잖아요. 딱 전체주의. 예. 뭐 교복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외형을 그리 묶으니까 내형은 내부까지 싹 묶여버린, 개성이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은 교육, 교복 자유라도 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그 학교 지금은 교장 선생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 이 평교사 할 때 이야기 들어봐 보면 참 그 학교 은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우리 때하고 엄청나게 무너졌다 이야기를,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뭐 한 자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사건만 나면 그렇게 한대요. 그렇지만 요즘 애들이 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보면 지금 상상 외로 이 생각이 틀린다는 거죠. 우리를 뛰어넘는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버렸죠. 예, 어쨌든 지금 유가가 80불 위에 있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계속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장중에 국제 유가가 92불대까지 빠졌죠. 어제 런던 뉴욕 마감장에는 92불대까지 빠졌습니다. 한 4%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바로 치고 올랐죠. 94.94니까 그게 95불이에요. 딱 중간에요, 중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뭔가 물밑 협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라는 그 지금 뉴스 매체에서 최근 며칠간 미국 이란이 접촉을 했다, 이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이죠. 트럼프 형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호르무즈 해군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5개국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은 참여 안 한다고 선언해 버렸죠. 그 다음에 2개국이 호주, 독일인데 뭐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만약에 항영 못 온다 뭐 완전히 손 들어버렸고,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딱 뭐라고 했냐냐, 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에 참여하는 나라와 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겠다. 예. 이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나라와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내가 기억하겠다. 뭔 얘기입니까? 간세를 가지고 조져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저녁부터죠.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금리 인하 특별 회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 또 파월 연준 의장 엄청나게 이제 누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이제 한번 점검하고 또 다른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이제 1트로이 노스당 5,026불 93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05만 2천원, 팔 때가 86만 3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7,741만원, 2억 7,741만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가 81불 43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8,060원, 팔 때가 13,49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536만 6천원, 536만 6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 국내 시세가 애매모호합니다. 어제 뉴욕 저점 시세를 그대로 지금 끌어다 썼네요. 오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4.228, 어제가 4.265인데 4.228, 4bp 정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현재 어제 100포인트에서 99.66, 제법 빠졌다. 뭐 장중에는 99.40까지 빠졌으니까 어쨌든 99.670, 660, 예, 어제보다는 빠졌다. 자, 오늘 원환율이 1,500원에서 1,491원. 예, 어제는 거의 1,500원대 놀았죠. 지금은 1,490원대에 등락을 하고 있다. 오늘 지금 정확하게 1,491원 85전입니다. 자, WTI 국제 유가는 지금 95불 16센트. 예, 95불 거의 딱 중간에, 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96,000불을 찍었네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저항선이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바로 뚫어버렸어요. 예, 73,000, 4,000 이러다가 뭐 쭉쭉쭉쭉 밀고 올라갔죠. 이 4시간 봉인데 96,000불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대로 상승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79,000, 8만 불을 뚫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예, 지금 박스권이 지금 앞에 하나 있죠. 장기 박스권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 하단이 7만 5천, 7만 6천 불 선이 있네요. 이걸 뚫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자, 지금 뭐 어쨌든 실버는, 예, 이 선을 뚫어내야 됩니다. 예, 이 구간을. 실버가 아니고 어쨌든 비트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은 비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처음 상승했던 케이스와 비슷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쟁 났을 때는 뭐 좀 보호들이 들고 다니기 쉽게 비트가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지금 거기에 바이낸스 본사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코인 시장의 그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특히 비트가 당분간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물 ETF 쪽에 3주 연속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 발표가 났거든요. 특히 블랙록 쪽에 ETF 자금 78%가 블랙록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이제 지금 이란 중동이 뭐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10만 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중동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6만 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여기 빨간 라인까지 올 수도 있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중동 상황에서 가장 지금 이제 시장이 핫하게 떠오르는 게 비트 시장이다. 이렇게 코인 시장이다.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이 너무 살아나 버린 골드 실버 시장, 특히 실버 시장에 영향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죠. 뭐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이제 한국 저녁 시간이죠. 그러니까 발표는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나오니까 새벽 3시에 발표하고 파월 전 의장의 연설하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반부터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하여튼 뭐 지금 어떤 형태든 또 또롱 형님이 금리 인하를 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